영화 버닝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 어쩌면 심오하고 어떤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툭툭 던지면서 관객을 몰입시킨다. 영화의 첫 장면은 종수와 해미의 만남. 해미는 종수의 어릴 적 친구다. 그녀가 종수를 바로 알아보고 말을 건넨다. 해미는 이벤트에서 종수가 경품에 당첨되게 하고 종수는 상품으로 받은 시계를 다시 해미에게 준다. 두 청춘은 알바로 생활하고 있다. 종수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꿈이고 해미는 아프리카 여행을 준비 중이다. 해미는 판토마임을 배운다면서 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손짓으로 보여준다. 종수가 해미에게 잘하는 비결을 묻자 귤이 없지만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해미는 종수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 동안 그녀의 집에 와서 고양이를 챙겨줄 것을 부탁한다. 해미의 집에 온 종수는 고양이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 사료가 있고 고양이 똥도 있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 해미는 과거 종수에게서 너무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이야기며 우물에 빠졌다가 종수가 건져준 이야기를 들려준다. 종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영화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존재와 부재, 있음과 없음을 드러낸다. 종수는 해미와 만남 이후 고집스럽게 우물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해미가 아프리카 여행에서 만났다는 벤은 두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젊은 나이에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차를 몰고 다닌다. 벤은 흔치 않은 경험을 내세워 존재를 과시한다. 벤이 파스타 요리를 잘한다면서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듯 얘기한다. 요리를 하는 이유는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먹어버린다. 벤의 파티에 초대받아 집을 구경하던 종수는 화장실에서 서랍장을 발견한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여성들의 반지, 팔찌, 목걸이가 잔뜩 들어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해미와 벤이 종수의 파주집에 잠시 들리겠다고 와서는 와인을 즐기고 대마초를 피운다. 해지는 노을처럼 이들은 취하고 어둑어둑해지는 초저녁 해미가 갑자기 옷을 벗는다. 그리고 춤을 춘다. 영화는 해미의 춤추는 행위와 종수의 대화를 통해 둘 사이 존재의 뚜렷한 간극을 드러낸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알몸의 해미가 춤을 춘다. 새가 날아가듯 존재의 부재를 뜻하는 춤사위. 종수는 왜 여자가 옷을 그렇게 잘 벗느냐고 한마디 한다. 존재는 소중하고 그래서 알몸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해미는 말없이 벤의 차를 타고 떠난다. 해미가 저녁 노을에 춤을 추는 장면을 그냥 아름답다거나 슬프다거나 하고 넘길 수 없었다. 감독이 던진 화두의 조각들은 아프리카와 그레이트 헝거와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무엇과 삶과 삶의 고민을 벗어난 자유 같은 것들이다. 해미 몸의 실루엣은 그녀의 부존재를 말해주는 메타포가 되어 한동안 이런저런 묵직한 잔상을 남겼다. 여기서 세 사람의 욕망하는 방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종수는 지극히 일반적인 존재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해미와 벤은 다르다. 해미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고양이도 없다. 판토마임에서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 달랜다. 벤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한다. 벤은 어디에나 있다. 내가 파주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존재의 동시성이라고 하고 자연의 도덕이라고 말한다. 자연에는 윤리나 도덕이 없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 도덕적일 수 없다. 존재의 동시성 또한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홍길동 같은 현실적 동시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벤이 말하는 존재의 동시성이나 자연의 도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벤은 놀다가 지루해지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케빈이 하우스를 태운다는 벤의 취미다. 낡으면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이 말에서 해미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암시를 들이운다. 해미와 벤이 파주를 다녀간 뒤로 해미는 사라진다. 종수는 온통 들녘을 달리면서 케빈의 하우스를 찾아다닌다. 그것은 해미를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미의 부존재의 흔적을 찾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수는 쓸모없어 보이는 비니하우스를 찾아보지만 모두 주인이 있고 주인은 쓸모있다고 말한다. 비니하우스의 소실은 어느덧 종수에게 해미의 존재가 된다. 비니하우스가 불타 사라졌다면 벤과 해미가 다녀간 것이기 때문이다. 몇 날 며칠을 해비니하우스를 찾아다니지만 불에 타 사라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해미는 적어도 파주에 오지 않았다고 종수는 생각한다. 종수는 해미의 집을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이 치워지고 없다. 집안은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고양이의 먹이도 흔적이 없다. 종수는 이제 벤을 뒤쫓는다. 벤이 있는 곳에 해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벤을 찾아간 종수는 실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지 파주 집 근처 비닐하우스를 태웠는지 물어본다. 벤은 그날 하루 이틀 뒤에 태웠다고 한다. 그는 너무 태연하다. 벤의 생활 어디에도 해미는 보이지 않는다. 해미는 없고 해미의 역할은 다른 여성이 똑같이 대신하고 있다. 벤의 집에서 해미의 흔적을 찾던 종수는 다시 화장실을 찾아 서랍에서 해미의 시계를 발견한다. 해미를 처음 만난 날 바로 그 경품 시계다. 그러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벤은 길 잃은 고양이가 예뻐서 데려왔다고 한다. 아파트 문이 열린 사이 고양이가 밖으로 나간다. 종수는 주차장 구석에서 고양이를 부르고 고양이는 주인을 만난 듯 종수의 품에 안긴다. 그것은 종수에게 해미의 발견이며 해미를 쫓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벤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벌판에 도착해 있고 종수가 다가온다. 해미랑 같이 온다더니 왜 혼자냐고 묻는 벤의 배를 종수가 찌른다. 종수는 벤을 그의 승용차에 밀어넣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채로 차에 불을 지른다. 비닐하우스 태우는 게 취미라던 벤. 태우지도 않으면서 태웠다고 말하던 그 벤을 실제로 태워버리는 종수. 존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로 들린다. 그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비닐하우스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벤을 태우는 것으로 존재의 동시성이며 자연의 도덕이며 모두 불태웠고 해미가 없다는 사실도 명확해졌다. 그런데 왜 종수는 알몸이 되었을까? 존재의 동시성이라는 악마 같은 현실을 응징하고 대신에 존재의 명확성을 그렇게 옹변한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현실을 응징하고 자신의 알몸을 통해 눈부신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